네, 다음 기사고요. 매일경제기사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20평 3억 원대 전세 실종, 서민들이 밀려난다. 전월세 시장 후폭풍, 아껴 모은 종잣돈 1억으로 3억 원대 전세집 노렸는데 법 시행 3개월 만에 4억으로 주거비 부담 급증 우려 커져 결혼 포기했다 청원 등장, 서울 혼인 출산 건수 급감. 네, 임대차법 3개월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된 지 지금 2달 남짓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억에서 2억 정도가 올랐어요. 서울하고 서울 좀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제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부산 편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고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올라올 텐데 서울하고 부산이 좀 이게 사이클이 한 3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똑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부산도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 풀리면서 한 1억 정도씩 올랐대요. 매매 시장이. 그러면서 같이 전세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임대차 3법이 발표되고 정확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2억이 더 올랐대요. 전세든 매매든 부산도. 근데 서울은 이미 그것들이 이미 그 3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갑자기 매물들이 다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감췄냐고 했더니 집주인들이 이게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어설프게 계약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한번 계약을 잘못하면 계속 그냥 그렇게 돼야 되니까. 실제 사례입니다. 제 지인입니다. 지인이고요. 올 초가 아니라 여름에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어요. 아파트에. 근데 갑자기 그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그 집을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집주인은 자기는 이제 지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지금 팔 수 없고 혹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그때 팔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세입자가 이제 거의 단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결국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단지에 있는 다른 세대의 매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한테 지금 자기가 산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세입자랑 자기 집이랑 거주를 바꾸면 안 되겠냐, 똑같은 조건으로. 그럼 이제 그렇게 쓰면 여러분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만약에 임대차 3법 전이면 네. 뭐 따로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에 또 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러시라고 할 것 그쵸. 같은데 3법 이후면 중개자 비용도 또 들어가니까. 네, 3법 이후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 최소 4년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네.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집을 팔 생각이었었는데 못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집주인 당연히 죄송한데 네. 이 집을 팔 집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남은 기간 살고 그다음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 쓰게 되면은 잘못하면 거의 6년 살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해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달라고 하면서 어떡해요. 각서를 쓰겠다고 네, 딱 네. 그 임대차 기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럼?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각서는 아무 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서 썼다 하더라도 이제 1년 6개월 남았죠. 6개월 후에 계약갱신권을 쓰게 되면요, 그냥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요, 임대차를 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4억 정도의 계약을 했었는데 3, 4개월 동안에 전세가가 6억이 됐어요. 매물이 없어요. 네. 2,000세대인데 거의 1,700~800세대 되는 단지인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세입자도 전세를 알아봤겠죠. 근데 자기는 아마 그 전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3억대나 4억대 전세를 살고 있었을 텐데 6억이니까 그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적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책을 만든 입장에 보면은 이 매물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지, 이거는 가격을 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암시장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암시장이 생긴 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암시장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만큼 1,700세대 정도 전후에 되는 아파트에 매물이 없어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연히 4억 하던 게 6억 하더라도 매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요, 그래서 자꾸 임대차 3법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파리대책 이전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주택자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됐던 것들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에 동참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이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왜 임대 등록 사업자들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시장에는 전세가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전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게 되면은 5%밖에 인상을 안 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년 후에 10년 후에 양도 차익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적어도 8년 동안은 연간 5% 이상 못 돌리게 하면서 묶어둘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매년 5%가 아니라 2년마다 5%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1년에 2% 정도밖에 못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좋은 제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는 뭐 파리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실 생각보다는 네. 공공임대를 어느 세월에 지금 당장 지금 4억짜리가 6억 되는 지금 이 시장에서 네. 공공임대를 지금부터 지켜서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5년 걸려요, 이거는. 이 부실 선정도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다 주택자들을 욕하다가 이제 욕을 할 필요가 없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부끄럽고 쪽팔리겠죠, 솔직히.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국민들은 보금자리 주택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20, 30, 심지어는 40도, 50도 전세 세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위한 뭔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양도 차익을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 시장의 임대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이 네. 다주택자 편든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전문가로서 중간에 서서 양쪽 시장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세 시장이 더 중요하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물량도 이렇게 소장님 늘 말씀하시는 게 네. 시장에 물량이 막 넘칠 정도로 많으면 가격은 저절로 좀 그렇죠.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자주 하시잖아요. 예. 그럼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팔려고 내놓으면 네. 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매물이 나오면 금매가 나오고요. 금매가 쌓이면 가격이 조정됩니다. 그게 근데 패턴입니다. 지금은 그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너 이래도 안 팔래 하면서 세금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더 안 팔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이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햇빛 거죠? 정책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무제한적 햇볕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옷을 벗으라고. 근데 지금 다 주택자들한테는 햇빛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람을 부는 거예요. 춥게. 근데 그럼 옷을 자꾸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옷을 벗기고 싶으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옷을 지금 많이 껴입고 있는데 바람을 더 불면 더 껴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벗겨야 되고 싶으면은 햇빛을 쬐주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이 전에 그것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중과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장 거래는 될 겁니다. 매매든 전세든. 요즘 같은 때면 네. 나 너무 집 가주시가 골치 아프다 뭐 하면서 내놓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규제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부담이 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반포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서초구에서 지금 제일 새 아파트죠. 아, 어딘지 알겠네요. 네, 고속터미널역 바로 앞에 네, 있으니까요. 저희 아이들 여기요. 학원 앞에 예. 있는 아파트. 반포 센트럴 자유 아파트에 네, 네, 보류지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20평대를 평당 1억에 내놨어요. 네. 네, 분양 받으라고. 미분양 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에 반포주구의 20평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을 찍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도 신규 아파트 분양물이 나왔는데 분양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비싸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렇죠. 이게 시장입니다. 네. 입지 좋죠. 트리플 역세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굉장히 좋은 입지거든요. 근데도 평당 1억은 비싸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버티다 보면 언젠가 누가 1억에 살 겁니다. 할인하기 전에도. 근데 지금 당장 미분양이 났다는 것들은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반포동이라 하더라도 잠원지구라 하더라도 평당 1억은 분양가로서 너무 비쌉니다. 예요. 맞나요?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자연스럽게 좀 시장의 논리를 맞춰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공급을 계속 때려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시장을 좀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저희가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지금 하다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뭐 네네.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네.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아파트 매물 느는 강남. 한쪽은 수억 급락, 다른 쪽은 신고가. 한 달 전보다 강남 3구 매물 10% 증가. 최고가 대비 수천에서 수억 원 내린 거래도 신고가도 여전. 눈치 보기 장세 지속될. 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곳도 있네요. 강남이어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번 언급드렸었고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강남이라 하더라도 오를 곳만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오른 곳도 있고요. 제가 정말입니다. 예. 평당 1,000만 원대 강남 아파트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20년째 가격이 갔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르는지 왜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결국은 무조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그거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비싼 것들, 더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만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것들이고 신고가 갱신되는 것들이지 신저가가 최근 10년 동안 신저가가 갱신되면서 거래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물론 강남엔 적겠죠. 근데 다른 지역에는요. 생각보다 신저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30대 자산가 주택 대신 꼬마 빌딩 사자 거래 폭증. 네. 이게 얼마나 사는 거길래 거래 폭증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쓰셨어요? 비율이에요, 비율.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가 적은 수치인데 그 전에 거래된 비율보다는 많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방송에 출연했던 빌사난 김유수 대표도 있고 몇몇 또 빌딩을 중개하는 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저는 또 부동산 수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큰 이제 빌딩이겠지만 요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30억이잖아요. 40평대는 40억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면 꼬마 빌딩을 사고도 남는 가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는 지금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살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빌딩을 간다는 얘기고요. 물론 큰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빌딩은 못 사지만 뭐 30억이 있다 보면 대출 좀 받아가지고 대출도 잘 나오거든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지만 예,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그냥 다세대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가주택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5층 미만이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오른 집들은 4배가 올랐고요. 2배씩은 다 올랐어요. 그만큼 수요대비 공급이 적은 것들이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격을 샀는데 지금 월세 세팅을 해서는 아마 그 금액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생 월세를 받으려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세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는데 이미 그렇게 귀찮다 하셔갖고 리모델링이 다 돼 있는 빌딩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오릅니다. 그거. 근데 사실 지금 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예. 여기도 뭐 30대 자산가라고 돼 있는데 네. 뭐 이런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까지 저희가 뭐 따로 걱정해 드릴 필요는 없어요. 아니 걱정한 게 이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어설프게 이분들을 따라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꼬마 빌딩 저희가 아파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파트는 쉬워요. 네. 올라갈 것 안 올라갈 건데 꼬마 빌딩은요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일단. 이 옆에 있는 빌딩 가격과 붙어 있는 빌딩 가격이 다릅니다. 이건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들 말만 믿고 이런 중개법인들 말만 믿고 어설프게 샀다가는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 그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싸다고 판단하시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부산하고 녹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2부에 부산에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아파트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걸로 좀 분양하는 것들, 그러니까 매매를 해갖고 부가가치 올리는 것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정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고요. 네. 경향신문입니다. 네. 시민 절반 문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 탓, 민심과 반대,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압도적 47%, 1년간 집값 계속 오를 것, 종부세 과세 강화엔 찬반 비슷.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수석님이신가? 그분께서 그 집값, 지금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 탓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임기가 한 1년, 2년인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이어도 그거를 문제가 있는 걸 고칠 기회가 지금 4년 가까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참 이번 예. 정부 대변인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분야에 대한 깊이들이 없잖아요. 아마 이제 누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변명식으로 늘 임기응변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의 상황들 좀 대통령님도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기필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근데 그 기필코란 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기필코 안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기필코라고 말 들어간 것 중에. 근데 대통령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님한테 아마 이거 써주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과거 정부 탓일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뭐 시작이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4년 동안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측 못했다고 하시면. 뭐 이렇게 될지 몰랐나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임기 첫째 달부터 계속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4년 내내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번 이것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서 어떤 것들이 제일 크냐 했더니 과거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정부는 35%고요. 현재 정부 실정을 51%가 있는 분이 답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투표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넘어가니까.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음이 29%고요. 없음이 66.8%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를 찍은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죠.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상승이 47%고요. 하락은 16%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임대차 3%의 평가 도움된다가 35%, 도움 안 된다가 53.6%입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부세 강화 찬성 43.8%, 반대가 43.7%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반대 찬성이. 이건요, 그러면은 똑같으면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예, 뭐 그러니까 종부세는 제쳐두고라도 예. 나머지들에 대한 얘기도 보면 네네. 여기 정부나 뭐 민주당 쪽을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부동산 정책에는 약간 잘못된 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으면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 가지고 기업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제가 기업들한테 분석을 해대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이거 잘못되고 잘한 게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액션 플랜을 짜십시오 하고 분석해서 제공하는 게 제 일이에요. 리서치 업무에서. 그런 일 하는 건지 모르셨죠? 저는 대기업 대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몇십 페이지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거의 거꾸로 제안서를 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론도 제대로 파악을 안 되고 있고 정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제가 계속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은 내가 해야겠구나가 결론이고요. 내 임대집들도, 전세집도, 월세집도 내가 구해야겠구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기다리시지 마시라고요. 뭐든지. 바로 의사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뭐 20년 이상 여기 시장을 지켜보셨다고 하니까 네. 집값이 늘 이렇게 오르기만 했나요? 아니요. 20년 동안 두 번의 굉장히 큰 굴곡이 있었잖아요. 큰 굴곡이 언제였죠? IMF랑 2008년 금융위기.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두 번 동안 어느 정도나 떨어졌을까요? 심하게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빠진 게 용인 거였었는데 네. 60%가 넘게 빠졌었어요. 뭐 용인 외에 그럼 뭐 서울은? 서울은 30% 정도 전후. 그러면 지금도 뭔가 이런 위기가 오고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거기서도 참 이게 제가 평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평균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60% 빠진 집 중에서 회복한 거는 별로 없어요. 전고점을. 그건 원래 사면 안 되는 집이었던 것들이죠. 원래 거품이었었다는 거죠? 네. 30%라고 했을 때, 네. 30% 빠진 것 중에서 회복한 것들이, 뭐 서울은 그래도 좀 있긴 한데, 네. 아직도 회복 못한 게 있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때도 네. 빠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빠져도 살짝 빠졌다는 거. 소위 말하는 금매라고 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선별할 공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아빠쇼의 세상 답사기가 바로 그런 공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트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매 시장에서도 사야 될 아파트는 있고요. 금매니까 사야 될 시장이 있는 것들이고요. 상승기에도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팔아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기에 또 사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의사결정은요. 지금 몇몇 사람들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이 안에서 인사이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가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고 싶으셔도 네. 사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네. 내 집만 하실 분들은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이걸 사서 뭐 수익을 벌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집들, 여러분들이 평소 때 살고 싶었던 분들, 누렸던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진짜 난 형편이 안 되는데 강남 쪽을 누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평소 때 저 정도면 좋겠다 하는 집들을 노리시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샀는데 빠질 수 있죠. 근데 10년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은.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마음 편히 살았잖아요. 그럼 거주 비용을 지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살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목적 다 버리세요. 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잊어먹으시고요. 그냥 주거 안정, 보금자리 마련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요. 그런 분들이 보통 투자도 잘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사 결정할 때는요. 단호하고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좀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